지금 부상이시라고요?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대회에서 그나마 기록을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이제 대회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제 주변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부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댓글만 봐도 그렇고 저한테 DM으로 이런저런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강이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가 꼭 한 번씩은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부상인 분들에게 그리고 대회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만 뛰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정답이라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힘든 경쟁률을 뚫고 참가비도 냈고 그리고 많은 대회들을 신청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대회를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온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풀코스를 부상을 안고 뛰었습니다. 그때 완벽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내가 너무나도 무리를 하면은 대회를 망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고 그래서 목표도 바꿨고 훈련의 우선순위도 바꾸고 레이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상 자체를 없애는 그런 마법이 아니라 대회까지 어떤 식으로 내가 버텨갔었는지 그리고 운이 좋아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확률을 올려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먼저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부상도 경험이라서 안 겪어보면은 이게 아픈 건지 뻐근한 건지 아니면 운동한 티가 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이 부상이다 라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누적되었을 때 부상의 위험성을 강하게 올려주는 신호인 건 맞습니다. 특히 러닝이 무서운 이유는 뛰고 난 뒤 그리고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뛸까 말까를 결정할 때 오늘 달리기의 느낌만 보는 게 아니라 3개의 타이밍을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달리는 도중에 통증이 커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달리고 나서 이상하게 더 욱신거리거나 열감이 올라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다음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어제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가? 이 3개 중에 특히 마지막 다음날 아침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빠지는 경우는 몸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회복보다 손상이 앞설 때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중 통증뿐만 아니라 다음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꼭 강조하곤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대회까지만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대회 끝나고 쉬면 되잖아.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심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대회까지만 버티면 당연히 좋죠. 근데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회를 망칠 수도 있고 더 흔한 거는 대회를 간신히 출전한 이후에 아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최우선은 더 기록 성장이 아니라 대회까지 버티는 것이고 기록을 노리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 건강한 상태로 서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면 훈련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내 실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 안전하게 서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시기에 대체로 인터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는 인터벌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폐 자극도 필요하고 다리의 스피드 감각도 필요하고 빡세게 한번 때리고 나면은 자신감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시기는 정말 다릅니다.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미 부상 위험 신호가 왔다면 그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벌은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날은 어떻게든 해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결과가 복리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늘 반복됩니다. 어느 날 한 번에 크게 체감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어제 인터벌만 안 했으면 됐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전부터 부상은 계속 오고 있었고 그게 한 번에 확 체감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록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아니라 확률을 관리하는 구간이고 인터벌은 그 대회에서 내가 기록을 잘 낼 수 있는 확률을 극도로 낮추는 그리고 확률을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인터벌 대신에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느리게 최대한 많이 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이에 초점을 둡니다. 많이를 거리로만 해석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많이는 부상 시기에는 거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빈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길게 뛰어서 오늘의 훈련을 승부 보는 게 아니라 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자주 많이 뛰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느리게입니다. 왜냐하면 대회 페이스는 이미 몸에 부담이 큰 영역이고 그거를 계속 건드릴수록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뛰면서 부상이 심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마저도 저는 줄여 나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은요, 통증을 0에서부터 10까지로 놓고 뛰는 동안 그 통증의 추세가 점점점 올라가는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더 나빠지는지를 이 앱을 통해서 시계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두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그날 내가 조금 아프냐 안 아프냐가 아니라 이 통증 자체가 올라가고 있느냐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 2달 전부터 이미 불편함이 있는 상태라면은 점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터벌 한번 하는 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뛰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바닥 마사지, 종아리 운동, 폼롤러, 그리고 규칙적인 잠, 금주와 같은 기본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그냥 기본인데 이 시기에 그 기본이 진짜 승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잠은요, 러너들이 대회가 다가올수록 가까워질수록 제일 쉽게 망가지는 게 잠입니다. 불안해서 마음이 바빠서 스케줄을 챙기느라 근데 회복이 무너지면은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현실적으로 체감이 큽니다. 술이 직접적인 부상을 만든다? 이런 단정은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술은 수면의 질과 회복 루틴을 망가뜨리는 트리거가 되기 쉽고 그리고 지금은 그 트리거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폼 롤러나 마사지는 고쳐준다기보다는 몸의 긴장을 낮춰서 부하를 견디게 해주는 보조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운동 같은 보강 운동은 무조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루틴처럼 가볍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가장 기본적인 접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상의 시기에 가장 힘든 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훈련이 멈춘다는 그 자체가 공포로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뛰고 있는데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다는 그 생각.
근데 여기서 러닝을 못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운동을 잘 쓰면은 최소한 심폐 쪽은 지킬 수 있는데요. 크로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운동 종목 간에도 VO2 max 같은 유산소 적응이 일부 전이된다는 연구가 있고, 또 실제로 러너들이 자전거나 그리고 일렉트리컬 혹은 스태퍼를 통해서 숨을 살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달리기의 러닝 이코노미와는 별개라서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완벽이 아니라 대회까지 버티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불안하면은 러닝을 줄이는 대신에 러닝을 줄인 만큼 그만큼 숨을 조금 자극해 줄 수 있는 자전거 그리고 스태퍼 혹은 수영,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런 걸 해두면 대회 2주 전쯤에 그래도 다시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숨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바로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신발로 바꾸고, 발이 아프기 때문에 깔창도 깔아보고, 그 다음에 드랍이 너무 자극적인가? 라고 생각해서 힐 드랍이 높은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착지 자세도 바꿔보고, 보폭도 아프기 때문에 확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픈데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 거는 당연한 심리입니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몸이 예민하고 통증이 있는 거는, 약간의 통증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새로운 해결책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걸 더 똑똑하게 바꾸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건 딱 한 가지 정도, 그 변화가 통증을 줄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응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그거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레이스 당일 전략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상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면 레이스 중에 몸이 매 순간 질문을 던집니다. 아픈가? 괜찮은가? 버틸만한가? 더 가도 되나? 근데 이 질문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A, B, C. 괜찮을 때, 무난할 때, 불편할 때. 예를 들어서 목표 페이스가 괜찮다면은 그냥 목표 페이스 그대로. 만약에 B안처럼 무난하다면 목표 페이스보다 살짝 느리게. 그리고 C안은 불편감이 올라온다면 완주 모드로 전환해서 심박 통증을 보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상 러너라면은 DNF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완주가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실제로 힘줄 관리나 통증 변화 등을 같이 보고 다음 대회를 내가 제대로 못 뛸 것 같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음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묶어 보겠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대회까지 버틴다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에 맞춰서 훈련 우선순위를 바꿔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인터벌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 대회 페이스보다 느린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라. 다음 세 번째, 마사지, 보강, 폼롤러 같은 것을 기본 등을 꾸준히 해준다. 네 번째, 러닝이 줄어든 만큼 대체 훈련을 해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테이퍼링 구간은 짧게 리듬만 체크해 준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회 당일은 A안, B안, C안 해서 충분히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밟고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선택이 다음의 대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회는 하루지만 그 다음에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만약에 안고 계시다면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바꾸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